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고정글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어, 구조물의 판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로는 먼저 구조물의 안정과 불안정을 구분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안정 구조물 속에서도 구조물의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물의 판별식을 살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의 안정과 불안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판별하는 방법에는 구조물을 크게 안정과 불안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구분을 하고 그 안정을 다시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 스테이블하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스테이블은 말 그대로 구조물이 여러 가지 힘을 받을 때, 작용할 때, 구조물에 작용할 때 그 구조물이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으며 큰 변형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동과 회전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말고 정지해 있어야지 이게 건축 구조물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건축 구조물 여기서 또 하나는 큰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역학적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그 대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력학에서는 또 그 정력하고 또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조물은 미소한 변형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정력학이 해석되고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불안전하다는 것은 언스테이블하다고 하죠. 언스테이블하다는 것은 구조물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구조물이 이동하거나 또는 회전하거나 또는 큰 변형이 발생하여서 그 구조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불안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조물이 어떤 외력을 받아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 다시 말해 정지하고 있는 구조물에 여러 힘이 작용해도 그 구조물이 이동이나 회전을 하지 않고 원 상태를 유지하며 큰 변형이 생기지 않으면 그 구조물은 안정이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구조물은 불안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안정과 불안정은 다시 외적과 내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먼저 외적 안정 또 외적 불안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본 그림의 구조물은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트러스 구조물이고 왼쪽에는 롤, 그렇죠? 이동단, 오른쪽도 이동단이네요. 롤 형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수직하중, 수직 방향의 중력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는 반력이 작용해서 정지하고 있지만, 옆으로 미는 힘, 수평하중에 대해서는 양쪽이 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구조 역학적 용어로 시그마 h가 0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평하중의 대수의 합이 0이어야 되죠. 여기 평형타를 유지하려면 0이 되지 않는 상태를 발생해서 이를 외적 불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똑같은 구조물에서 이렇게 오른쪽 구조물과 같이 한쪽이 롤이 아닌 회전단으로 바꿀 경우에는 이 회전단에서는 수평 반력이 생기게 되죠. 반력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수평 하중의 대수의 합은 제로라는 평형 상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를 외적 안정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이동단인 지점을 가진 트러스로, 여기 트러스로 이동단은 수평 반력이 없이 수직 반력만 있으므로 중력 방향의 힘에는 반력이 작용하나,
수평 방향의 힘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즉, 힘의 평형 조건식에서 수평하중의 대수함은 0이라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조물은 그 지점의 지지 상태에 따라서 불안정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외적 불안정 또는 지지의 불안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한편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단이 회전단, 타단이 이동단으로 단순 지지된 트러스는 중력 방향의 힘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회전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회전단의 수평 발력으로 인하여 수평 방향의 힘에 저항할 수 있어 이동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힘의 평형 조건식에서 수평하중의 대수압은 제로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조물은 그 지점의 지지 상태에 따라서 안정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외적 안정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지지의 안정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이거는 외적 불안정 구조물에 대표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트러스 구조물로서 지지점이 다 이동단이 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하중에 대해서는 수직 발력이 생기지만 수평 하중에 대해서는 그 롤러스케이트가 좀 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은 외적 불안정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좀 애매하죠. 이것도 세 개의 이동단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근데 양쪽의 이동단이 좀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 이동단의 발력, 세 개의 발력을 한 점에 이렇게 모인다면, 그 발력의 작용선이 한 점에서 모인다면 이런 구조물도 외적 불안정 구조물에 해당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 그림은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곤란을 하죠.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조물의 외적 안정, 불안정은 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구조물이 안정하려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지점 발력이 필요합니다. 3개 이상의 지점 발력.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3개 이상의 지점 발력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나 그림과 같이 3개 이상의 지점 발력을 가져도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발력의 작용 방향이 모두 평행하거나,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용선이 모두 한 점에서 모이면 외쪽으로 불안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서 먼저 그 어떤 구조물이 외쪽으로 안전하느냐, 불안전하냐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내적 안정 또는 내적 불안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 상부에 있는 그림을 보면 라멘 구조 같이 이렇게 보이죠. 라멘 구조 같은 문형 라멘 구조 같이 보이는데, 하부의 지점이 회전단 형태를 띠고요. 그럼 물론 그러니까 2개의 발력이 작용하겠죠. 수직 발력과 수평 발력. 그 다음에 이 기둥과 볼의 그 절점이 활절, 핀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은 보통 이제 철골 구조, 강 구조에서 구현될 수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평 하중이 작용할 경우, 피와 같은 수평 하중이 작용할 경우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찌그러져서 대변형이 생깁니다. 대변형이 생기므로 이런 형태가 약간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적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형의 불안정, 형태의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면 안 되겠죠. 구조 계획적으로 요런 형태, 밑에가 핀핀인데 기둥과 연결되는 두 개의 그 절점을 둘 다 활절로 만들면 이런 불안정 구조물이 생기므로 이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아래 첫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한 절점을 여기서 오른쪽 절점을 강절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것이 이제 안전한 구조물이 됩니다. 이렇게 대변이 생기지 않는. 또는 여기 오른쪽 하부에 있는 활절을, 그러니까 회전단을 고정단으로 또 만들어 주면 또 이것도 형적으로 안전한 구조물이 됩니다. 내적 안전 구조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세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이것들이 내적으로 안전한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다시 정리하면 구조 계획적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형의 안전을 확보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두 개의 회전단과 두 개의 활절로 결합된 사각형의 구조물은, 요거 상부역 구조물은 그림과 같이 수평하중 P와 같이 임의의 힘을 받으면 심한 변형을 일으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구조물은 그 형상에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내적 불안정, internal unstab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형태의 불안정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과 같이 절점과 또는 절점 및 지점이 모두 그렇죠? 힌지인 사각형의 구조물은 시각적인 관찰로도 쉽게 내적 불안정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형태의 모든 절점 또는 지점이 그 힌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내적 불안정임을 쉽게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불안정 구조물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아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활절 한 개를 강절로 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같이 지점 한 개를 고정당으로 하거나, 또는 아랫부분의 마지막 그림과 같이 가세, 그죠? 브레이스라고 하죠. 브레이스로 보강을 하면 구조물은 임의의 힘을 받아도 그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내적 안정 또는 형의 안정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구조물의 안정에는 내적 안정, 그리고 앞에서 배우는 외적 안정이 있다는 거 한번 유념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안정한 구조물 중에서도 그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참 어떻게 보면 구조물은 외적 또는 내적으로 모두 안정이어야 이걸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외적 또는 내적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불안정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불안전, 언스테이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정정입니다. 정정은 안정 구조물 가운데 힘의 평형 조건식만으로, 힘의 평형 조건식 3개 있다고 그랬죠. 수평하중의 대수합은 제로, 수직하중의 대수합은 제로, 어떤 점의 모멘트의 대수합은 제로라는 힘의 평형 조건식 3개만으로 지점 발력 및 부재의 단면력을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우리는 정정 구조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안정 구조물 중에서 이 정정인 상태보다 좀 과잉, 구속된 상태로 많이 구속을 했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뭐 절점을 강화하거나 또는 브레이싱을 통해서 강화를 하거나 또는 지점을 강화하거나, 그래서 많이
된 상태로 이럴 경우에는 힘의 평형 조건식뿐만 아니라 변형 조건식이 있어야 부재 지점 발령 및 부재의 단면역을 구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해서 안정 구조물은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한 구조물 가운데 힘의 평형 조건식만으로 지점 발령 및 부재의 단면역을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정정이라고 하고, 정정 구조물보다 과잉 구속된 구조물로 힘의 평형 조건식뿐만 아니라 변형 조건식이 있어야 지점 발령 및 부재의 단면역을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우리는 부정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한 구조물 중에서 정정과 부정정 구조물로 나누고 있다는 거 한번 반드시 챙겨봐야 되고, 이 정정과 부정정도 앞에서 안정과 불안정과 마찬가지로 외적 정정 또는 외적 부정정 또는 내적 정정 또는 내적 부정정으로 또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정정하다, 부정정하다는 뜻이요. 먼저 외적 정정이란 뜻은, 아까 외적이라는 거는 지지점에, 그래서 지지점이 이동하든지 이동하지 않는 안정과 마찬가지로 지지점과 관련됐다 그랬죠. 그래서 외적은 마찬가지로 지점 발력을 구하는데, 지점 발력을 평형 조건식 3개로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우리는 외적 정정이라고 하고요. 이에 비해서 지점 발력을 평형 조건식뿐만 아니라 변형 조건식이 합쳐져서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우리는 외적 부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적 정정, 내적 부정정은, 내적이라는 거는 앞에서 안정 부정정에서 보면 형태를 갖고 얘기를 했었죠. 형태가 대변형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적 정정은 단면역이라는 것은 뭐가 있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쉐어링 포스 다이어그램, 전단력도, 그 다음 휨 모멘트도, 그 다음에 액슈얼 포스 다이어그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축방향력도 이런 것들이 단면역이죠. 이런 단면역을 평형 조건식으로 구할 수, 3개의 평형 조건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내적 정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 부정정은 이런 단면역을 평형 조건식뿐만 아니라 변형 조건식으로 같이 구해야지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우리는 내적 부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외적 정정 또는 부정정, 외적으로 지지적으로 안정한 구조물 중 그 지점 발력을 평형 조건식만으로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외적 정정 또는 지지의 정정이라고 하며, 그 지점 발력을 평형 조건식뿐만 아니라 변형 조건식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외적 부정정 또는 지지의 부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적 정정과 부정정의 구분은, 내적으로 안정된 구조물 중에서, 내적으로 형태적으로 안정된 구조물 중에서 그 부재의 단면역을 힘의 평형 조건식 3개만으로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내적 정정이라고 하고, 또는 이거를 형의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부재의 단면역을 힘의 평형 조건식 3개뿐만 아니라 다른 변형 조건식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내적 부정정 또는 형의 부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한 구조물 중에서 외적 또는 내적으로 모두 정정이어야지 이거는 정정 구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적 또는 외적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정이면 이 구조물을 우리는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는 구조의 판별식을 유도하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본 영상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만 보면, 여기 보면 결국 이런 식, M은
가로 열고 n 플러스 s 플러스 r 가로 닫고 마이너스 2k라는 요런 식으로 구조물의 일반 판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예,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면 여기서 그 m은 이 m이 0이면 안정한 구조물이면서도 정정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음수가 나오면, 그죠? 음수가 나오면 이 구조물은 불안정, 언스테이블한 구조물로 정의가 되고요. 판별이 되고, 이에 비해서 m이 양의 수가 나오면 0보다 크면 안정한 구조물이면서도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이라는 것이 양의 수일 때는 우리는 이거를 부정정 차수라고 하고요. 근데 m이 음수면 불안정 구조물이라고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m을 불안정 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판별식에서 n은 지점 반력, 어떤 구조물이 갖고 있는 지점 반력의 총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S는 그 구조물이 갖는 부재의 총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R은 모재에 강접합된 부재의 총수, 그러니까 강절점수라고도 저희가 편의상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모재에 강접합된 부재의 총수를 R, 강절점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K는 모든 절점수, 구조물이 갖고 있는 절점수의 총수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단도 포함되는 것에 저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공식은 저희가 구조역학을 배우는데 어쨌든 중요한 공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우고 있고, 이 공식을 통해서 저희는 구조물의 판별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 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이 강절점수라고 했죠. 강절점수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이게 보면 엄밀히 보면 모재의 어떤 한 부재, 모재에 강접합된 부재의 수를 우리는 R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접합이 수평부재와 수직부재가 이렇게 강접합으로 접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한 부재를 모재라고 할 때 한 부재가 1번이라는 한 개의 부재가 강절점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R값, 강절점수를 한 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T자같이 생겼을 때, T자같이 생기고 양쪽에 다 이제 강절점 될 때, 어떤 한 부재를 모재라고 볼 때 두 개의 부재, 1번과 2번 두 개의 부재가 강접합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R값은 두 개가 되고요. 이번에는 십자 형태로 접합이 됐다고 보면, 어떤 모재 하나를 기준으로 볼 때 여기에 접합된 강절점된 부재는 1, 2, 3, 3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R1, 3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이거는 강절점 된 게 없죠. 다 여기 그죠? 힌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R1이 제로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인가요? 다섯 번째 그림은 여기 수직부재, 그쵸? 수직부재를 기준으로 윗부재와 아랫부재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요 모재를 기준으로 아랫부재 1번만 강절점 돼 있고, 요 나머지 부재는 활절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R 값이 1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 그림은 어떻게 합니까? 요 T자 형태만 강접합돼 있는데, 그러면 모재를 기준으로 강절합되어 있는 것은 1번과 그리고 2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R 값이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요거는 어떻게 되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재가 다 강접합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한 부재를 모재라고 볼 때 1번, 2번, 3번 부재가 강접합 됐기 때문에 이거는 R 값은 3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 값은 이렇게 챙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은 보통 일반 판별식입니다. 일반 판별식이고, 보에도 적용할 수 있고, 라멘, 트러스, 아치 등 모든 구조물에
안정, 불안정 또는 정정, 부정정을 판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그 M이라는 그 판별식 중에서 나온 M이 음수면 불안정 구조물이 되고요. 그다음 0이면 안정이면서도 정정 구조물이 되고, 그리고 M이 양수면 0보다 크면 안정하면서도 부정정 구조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이 양수일 때 M의 값을 부정정 차수라고 하며, 이는 구조물의 외적 불안정 차수 M2와 내적 불안정 차수 MI를 합한 값으로 전체 부정정 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이 음수면 불안정한 구조물이죠. 그래서 M을 불안정 차수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조물의 판별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 판별식을 적용하기 전에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떤 구조물의 불안정 상태 여부를 검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기 전에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서 외적 불안정, 아까 살펴봤죠? 그 롤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도 수평으로 밀 때는 밀려가잖아요. 반력수가 3개 이상이어도 움직이니까 이거는 그 외적 불안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형태가 모두 활절로 이루어진 형태는, 그렇죠? 수평화 중에서 형이 심하게 변하는 그 내적 불안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시각적 관찰을 통해서 그 안정 상태를 상태인 구조물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을 적용을 하여 우리는 그 구조물을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렇죠? 이런 구조물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판별식을 통해서 구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M이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양수일지라도 반력의 작용 방향이 모두 평행하거나, 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용선이 모두 한 점에서 모이면 저희는 그 외적 불안정 구조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조물은 판별식을 사용하기 전에 시각적 관찰을 통해서 불안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산식이 있습니다. 구조물을 판별하는 판별식 중에서 약산식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구조물에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보와 단층 라멘, 1층 라멘 구조물에 적용되는 약산 판별식이 있습니다. 요거 약산 판별식은 M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M은 가로 열고 M-3 가로 닫고 마이너스 H. 여기서 N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점 반력의 총수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H는 새로 나온 용어죠. 힌지의 총수. 그죠? 어떤 구조물 내부에 있는 힌지의 총수를 우리는 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 1층 라멘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약상식을 통해서 우리는 앞의 일반식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구조물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과 H밖에 없으니까요. N은 반력수, H는 힌지수.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면 저희가 어떤 구조물을 판별하는데 되게 좀 쉽게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 식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나 1층 라멘과 같은 구조물의 지점 반력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방정식은 정력각적 평형 방정식, 수직하 중의 대수합은 제로, 수평하 중의 대수합은 제로, 그 다음에 어떤 점의 모멘트의 대수합은 제로, 요 세 개와 구조물의
중간에 있는 힌지나 롤과 같이 특별한 조건에서 세워지는 조건식 H계가 있습니다. H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힌지는 회전이 자유롭다 그랬죠. 회전이 자유로움으로 힌지를 기준으로 좌우 어느 한쪽의 구조물에 대해서 한 개의 조건 방정식, 즉 모멘트에 대해서 합은 제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은 회전과 지지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수평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롤을 기준으로 좌우 어느 한쪽 구조물에 대하여 두 개의 조건 방정식, 즉 수평화 중에 대수의 합은 제로 또는 모멘트의 대수의 합은 제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물의 지점 발력의 총수 n이라고 했죠. n에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방정식의 수는 3 플러스 h를 뺀 값을 m이라고 하면 상기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이제 성립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요 식에서 구조물의 외적 부정정 차수 M2라고 하죠.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M2는 M-3에서 힌지의 수를 뺀 거죠. 그렇죠? 따라서 내적 부정정 차수 MI는 전체 부정정 차수 M에서 외적 부정정 차수 M2를 뺀 값이 되므로 이것을 이렇게 빼면 내적 불안정 차수는 전체 불안정 차수 빼기 그 외적 불안정 차수를 빼면 요거 전체 불안정 차수는 아까 구했었죠. N 플러스 S 플러스 R 마이너스 2K. 그치? 그렇죠? 그 다음에 M이라는 거는 M-3-H 이렇게 빼면 요런 식이 성립돼서 어떻게 보면 그 내적 불안정 차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도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죠. 여기 보면 내부에 롤러가 있는 구조물, 그렇죠? 이렇게 왼쪽 그림 같이 내부에 롤러가 있는 구조물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이게 뭐죠? 지지봉, 양쪽에 활절로 이루어진 것, 링크 지점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약간 이동단의 역할을 하는 링크 지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우리는 판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왼쪽 그림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치환을 해서 구조물을 판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해보면 일반식을 통해서 보면 M은 N 플러스 S 플러스 R 마이너스 2K 이거 많이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이쪽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점 발력은 몇 개죠? 고정단위니까 3개, 6개죠. 그 다음에 S, 부재수, 하나, 둘, 셋. 그죠? 3개죠. 그 다음에 간결 점수는 없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K. K는 뭐죠? 모든 절점수.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 구해보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부정정 구조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게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산식으로 구하면 요 약산식도 외워보면 편리하다 그랬죠. M은 가로 열고 M-3-H. 여기서 N은 뭐죠? 그 반력수니까 고정단 3개, 6개죠. 6개에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힌지수는 내부에 있는 힌지수니까 하나, 2개. 그죠? 2개에 해당되죠. 그러면 바로 1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구조물은 1차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번 예제를 통해서 구조물을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그림. 이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라멘 구조물 기둥과 보호로 거더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보통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이겠죠. 이런 형태일 때 이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이냐 를 판별해라.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여기 보시면 그 m은 nsr-2k라는 공식 일반식을 쓰면 되죠. 일반식을 쓰면 되는데 일반식을 쓰는데 n은 반력수죠. 반력수 몇 개죠? A, B, C가 다 고정단위니까 3개, 3개, 3개. 그래서 9개가 되죠. 9개가 되고 부재수 S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5개. 그렇죠? 그래서 부재수는 15개가 해당되고요. 강절점수. 강절점수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모재에 대해서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2개. 여기도 2개, 4개, 여기도 1개, 5개. 그럼 이쪽 대칭이니까 10개. 10개에서 이쪽 부분은 3개, 여기 3개, 여기 2개. 그렇죠? 그러면 몇 개죠? 3개, 3개, 6개, 7, 8. 18개가 되죠. 그래서 강절점수는 18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절점수는 지점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렇죠? 12개가 돼서 그 NSR-2K라는 공식을 쓰게 되면 18이 나오는데 그래서 18차 부정전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B. 그림 B를 한번 보시죠. 제가 어떻게 좀 판별식을 사용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불안정 구조물인지를 확인을 반드시 시각적으로 하라 그랬죠. 근데 이걸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A, B, G, H 구간이 활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활절 4개가 그럼 이런 거면 형의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해 보마나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내적 또는 형의 불안정 상태에 있다. 그래서 불안전 구조물이다라고 우리는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MSR-2K라는 판별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5가 나옵니다. 5차 부정전 가처럼 부정전처럼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판별식을 통해서 보면 5차 부정전이지만 형태의 불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안정 구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챙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 C를 보겠습니다. 그림 C는 어떻게 보면 A, B, C, D가 문형으로 골조인데 다 활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2개의 가세가, 그렇죠? 가세가 이렇게 활절 형태의 가세로 이루어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력수가 어떻게 되죠? 반력수는 2개, 그래서 4개가 되죠. 4개가 되고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되고요. 강절점수는 몇 개일까요? 강절점수를 여기 보시면 이걸 모제라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3개. 그래서 강절점수가 3개 있다는 거 한번 챙겨봐야 되고 절점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절점수는 7개. 그래서 이거를 NSR-2K라고 풀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부정전 구조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정 차수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여유분, 한 개의 잉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말하면 한 개의 절점의 잉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 곳의 절점이 혹시나 파괴되더라도 바로 붕괴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붕괴가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어서 더 버틸 힘, 한 개 정도의 더 버틸 힘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2차 부정정이라는 것은 2개 정도의 여유분, 잉여력이 있어서 2개 정도의 더 버틸 힘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A 그림은 몇이라고 그랬죠? A 그림은 아까 몇 차라고 그랬죠? 아까 A 그림은 18차. 그죠? 18차 부정전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A 그림과 같은 이런 18차 부정전 구조물은 그만큼 질긴 거죠. 끈기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잉여력이 많은 구조물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라멘 구조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전수가 높아서 구조물이 극한 상태에 파괴되기까지 끈기가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많이 강접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D는 어떨까요? 그림 D는
봅시다. AB 지점이 활절이고요. 활절이고 CD도 활절이죠. 그죠? 사각형의 어떻게 보면 다 활절로 이루어진 구조물인데 여기에 수평으로 중간에 껴넣습니다. 껴넣는데 EF라고 수평으로 이렇게 껴놨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거 평행하게 껴놨는데 이런 구조물도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시각적으로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정답을 보시면 이렇게 수평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이 대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은 불안정, 내적 또는 형의 불안정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불안정 구조물로 우리는 판명을 합니다. 판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는 안 와닿으면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외우셔야 되죠. 외우시는데 근데 이게 그 뭐죠? 판별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결과는 뭐가 나오냐? 0이 나옵니다. 0이 나오면 뭐죠? 정정 구조물처럼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답은 뭐죠? 예, 불안정 구조물이라는 거, 형의 불안정 구조물이라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요 그림 2는 여기 그림 D와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요 수평 EF를 구성하는 그 부재가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죠. 비스듬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정정 구조물입니다. 안정한 구조물. 결국 이렇게 평행하게 그림 2와 같이 놓으면 이거는 역할을 못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비스듬히 놓으면 이거는 가세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가세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 구조물이 되고 요거는 그 판별식을 통해서 구해 보면 0이 떨어지므로 이거를 우리는 정정 구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D와 그림 E를 좀 잘 구별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F는 어떻게 보죠? 요거는 요쪽 C는 강절로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강절로 이루어졌고 여기도 요 기역자 요것도 강절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요 사이에 활절이 껴져 있는 가세가 껴져 있고 요 밑에 부분은 A점에는 다 활절로 그죠? 활절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요거는 저기 반력수는 몇 개죠? 반력수는 N은 여기 두 개, 그래서 4개가 되죠. 그리고 부재수 S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 다음에 강절수는 몇 개가 되죠? 강절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기역자에서 하나, 그죠? 2개가 되죠. 그 다음에 절점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렇죠? 4개가 돼서 요거를 M 리꼬르 NSR-2K를 풀어보면 2가 됩니다. 2가 돼서 그건 2차 부정정 구조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구조물들도 한번 판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구조물 잠깐만요. 어떻게 되죠? 예제 2번. 예제 2번. 요 구조물. 먼저 요 A 구조물은 그 NSR-2K라는 일반 판별식을 구해도 되고 그건 또 라멘이죠. 라멘 1층 단층 라멘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약산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 그림을 보면 반력수는 몇 개죠? N 반력수는 3개. 거기다가 그렇죠? 이게 뭐죠? 이동단 롤러 1개. 그러니까 7개가 되죠. 반력수 7개,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5개가 되고 그다음에 강절점수는 여기 하나가 보이고요. 여기 2개 보이고 그다음 요것도 봅니다. 3개. 요 주의하시고요. 3개가 보여서 이걸 풀어보면 그리고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래서 풀어보면 3차 부정정이 됩니다. 3차 부정정이 되고 요거를 라멘이기 때문에 단층 1층짜리 라멘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n-3 가로 닫고 h라는 거를 써서도 쓰면 더 쉽게 풀립니다. 왜냐면 반력수가 6개, 7개죠. 7개에서 3을 빼고 거기다가 흰지수는 몇 개죠? 여기 1개. 그렇죠? 여기 C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빼면 3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떨어져서 3차 부정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B. 그림 B는 반력수는 몇 개죠? 하나, 2개씩 해서 반력수는 6개. 그 다음에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5, 6.
아니,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그 다음에 강절점 수는 하나, 이쪽 두 개. 그죠? 그래서 강절점,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D점에 이렇게 가르고 세 개. 그 다음에, 절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그래서 2차 부정정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산식으로 단층짜리 라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력수가 6개죠. 6개에서 3을 뺀 다음에 신지는 하나죠. 신지수 하나를 빼면 이거 마찬가지로 2라는 값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림 C. 그림 C도 일단은 뭐 그 시각적 관찰을 통해서 볼 때는 뭐 괜찮죠.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안정한 구조물로 보이고 이것도 반력수는 보면 6개, 6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에 그 부재수는 5개, 마찬가지 5개. 그 다음에 강절점 수는 몇 개죠? 여기 보면 하나, 두 개. 그죠? 두 개. 그 다음에 절점 수는 6개. 그래서 NSR-2K를 하면 1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부정정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층짜리 라면조기 때문에 약산식을 통해서 보면 6 빼기 3, 3 남죠? 그래서 하나 빼면, 그죠? 여기서는 주의할 게, 요 D점, 여기 D점은 세 개가 다 활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그 힌지가 2개에 해당됩니다. 힌지가 2개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기가 힌지가 2개에 해당된다는 거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1차 부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D, 그림 D는 이것도 보면 반력수가 몇 개죠? 여기는 반력수가 3개, 여기는 반력수가 2개, 5개죠. 약산식으로 보면 5개 빼기 3은 2가 되죠. 2에서 힌지수가 하나니까 하나 1 더 빼면 1차 부정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식을 통해서도 써도 됩니다. 일반식을 통해서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 유념할 거는 절점수를 따질 때는 자유단도 포함되는 거.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죠? 7개라는 거예요. 예,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풀었죠? 아까 풀었어요. 1차 부정정이라고 풀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F, 그러면 F는 이것도 뭐 라멘이기 때문에 약산식으로 한번 풀어보죠. 약산식으로 풀어보면 2개 반력수, 여기 하나, 2개, 그럼 몇 개죠? 5개. 그죠? 5개인데 힌지가 몇 개죠? 내부에 2개. 잠깐만요. 힌지가 5개에서 3을 빼죠. 3을 빼고 힌지가 2개죠. B하고 D.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하면 0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정정 구조물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식을 통해서도 구해보시면 마찬가지로 M이 0이 돼서 정정 구조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러스죠. 예, 트러스의 또 판별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A 그림을 살펴보면 이거는 결론만 살펴보면 이게 판별식, 일반 판별식인 M 리꼬르 NSR-2K라고 하면 여기 0으로 딱 떨어져서 정정 구조물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살펴보면 내적 불안정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어느 부분이 됐죠? C, D, E, F가 사각형의 형태로 다 활절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불안정 구조물이라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그림 B는 마찬가지로 그 NSR-2K에서 판별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되고,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서 보면 반력수는 3개, 그렇죠? 그다음에 부재수는 11개 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그렇죠? 11개고 강절점수. 강절점수는 여기가 하나 보이죠? 하나, 둘, 3개. 그죠? 3개가 보입니다. 강절수 3.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개. 그래서 공식을 넣어보면 1차 부정정 구조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C. 그림 C도 트러스죠. 가세가 있어. 트러스인데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반력수는 회전단이니까 4개. 부재수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강절점수는 없죠. 0. 그 다음에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그래서 1차 부정정 구조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요.
D는 요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 가세의 중간점에서 이 접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력수는 3개, 그렇죠? 반력수는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개 주의하고요. 강절점수는 어디 있죠? 여기 하나 있고 둘, 그 다음에 셋, 4개가 있죠. 그렇죠? 강절점수가 4개라는 거. 그리고 절점수는 이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4개. 그래서 5차 부정정 구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2는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볼까요? 근데 여기가 좀 수상하지 않나요? 여기 C, D, E, F가 사각형 형태로 어떻게 하죠? 활절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그림 A에서 보면 이거는 뭐죠? 불안정 구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요 B점이 활절이 내부에 들어와 있죠. 구조체의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안정 구조물이 아니죠. 그림 A와 같은 경우는 요 사각형에 해당되는 활절이 모두 외곽에 있죠. 구조물의 외곽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요 그림 2는 한 개의 활점이 내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형의 불안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안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것도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풀면 이거는 정정 구조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사각형의 활절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한 절점이 구조물의 내부 쪽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안정 구조물이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연습 문제 시간이 좀 너무 짧으니까 연습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면 요것도 일단은 가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약산식으로는 좀 풀면 안 됩니다. 약산식은 보 또는 1층 라멘. 근데 가세가 있는 건 트러스화 되기 때문에 풀 수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식 NSR-2K 그러면 반력수가 몇 개죠? 2개, 6개. 그리고 부재수는 6개. 부재수도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강절점수는요. 강절수는 하나, 여기 둘, 셋, 4개죠. 그렇죠? 4개. 그 다음에 그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4차 부정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번. 2번은 뭐 일반식으로 풀 수 있겠지만 이거 단층 라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약산식을 통해서 보면 반력이 몇 개죠? 3개, 6개죠. 그 6 빼기 3 남았는데 하나 더 빼면 2차. 2차 부정정이라고 약산식을 쓰면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림 C도 라멘 구조죠. 라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산식을 통해서 풀면 반력수가 3개, 2개, 5개 빼기 3은 2개 남고 2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부정정에 해당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 D는요. 그림 D는 어떻게 되죠? 풀기도 전에 불안정 구조물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각형 형태가 띄고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절점이 다 활절로 이루어졌고 이 활절이 다 구조물의 바깥쪽에 그렇죠?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안정 구조물.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것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구조물 2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캔틸레버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산식을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그래서 반력수 3개 그래서 빼기 3 거기다가 흰지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 2는 정정 구조물이 됩니다. 정정 구조물. 일반식을 통해서도 구해보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불안정 구조물이래요. 그죠? 불안정 구조물. 이건 실무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철골 구조에서 철골 기둥의 하부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더를 다 활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안정 구조물이 되는 거죠. 사각형 형태의 4개의 그 절점 또는 지점이 다 활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뭐를 부르죠? 브레이싱을 부릅니다. 이렇게 브레이싱을 그렇죠? 가세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안정한 구조물로 만듦으로써 불안정 구조물이 안 일어나게끔 구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요. 마지막 그림 요거는요. 마지막 그림 요거는 반력수가 이거는 저 약산식으로 못 구하죠. 트러스니까. 반력수가 3개. 그 다음에 S 부재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죠? 7개고. 그 다음에 R 뭐죠? 그 강절점수는 3개죠. 여기 이 부분에 모재를 기준으로 3개의 부재가 붙어 있으니까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5개. 그래서 놓으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3차 부정정 구조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번에도 보면 그림 A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단층짜리 라멘이기 때문에 쉽게 약산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반력수가 하나, 둘, 셋. 그죠? 3개죠? 다 롤러니까 이동단위니까. 그리고 거기서 빼기 3. 그리고 신지수 없어. 그럼 정정이네요. 그렇죠? 정정 구조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 B. 그림 B도 이거는 약산식을 쓰면 안 되죠. 일반식을 써야 되고 반력수 몇 개요? 반력수 4개 맞죠? 둘. 그 다음에 부재수 4개 맞죠? 그 다음에 강절점수 2개. 여기 하나, 기억자에서 하나.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부재수는 절점수는 하나, 둘, 셋, 4개. 4개를 하면 2차 부정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C. C는 마찬가지로 그 일반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반력수는 3개, A, B, C가 다 고정단위니까 3개, 3개, 9개. 그 다음에 S,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강절점수는 몇 개죠? 하나, 여기에 T자에 2개 있으니까 3개, 4개. 그렇죠? 4개가 되고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넣어서 7차 부정적이 됩니다. 7차 부정적이 되고 그림 D는 이건 딱 봐도 그냥 정정 구조물인 트러스가 되죠. 정정 구조물인 트러스가 되는데 이것도 보면 반력수는 여기가 이제 활절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개의 반력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D를 보면 반력수가 4개입니다. 반력수가 4개라는 거. 그 다음에 S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 다음에 강절점수는 없으니까 0. 거기다가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 그래서 0, 정정 구조물이 딱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2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그냥 약산식을 써도 됩니다. 보면 반력수는 여기 3개, 여기 2개. 그럼 5개죠. 빼기 3이면 2개 남는데 여기 신지수가 하나 있으니까 1차 부정정. 쉽게 아치 구조물인데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 이건 되게 많죠. 그렇죠? 많죠.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반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구해 보면 결론은 13차 부정정이 된답니다. 13차 부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단답형이네요. 보면 다음 구조물 중 불안전 구조물이 아닌 것, 안전 구조물인 건 어떤 거냐 이거죠.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1번은 다 롤이기 때문에 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동합니다. 이거 안 되죠. 이거는 불안정입니다. 이거는 활절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이렇게 대변형이 생깁니다. 이것도 불안정이고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아까 이게 수평으로 놓을 경우에는 불안정인데 이렇게 비스듬히 놓이면 가세일 역할을 해서 이건 안전구조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정답은 4번은요. 4번은 어떻게 되죠? 이쪽 부분이 문제네요. 이쪽 부분이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렇죠? 사각형을 띠고 있고, 이것들이 다 활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외곽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정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지막으로 불안정 구조물이 아닌 것을 찾으래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롤인데 이 작용선이 다 한 점에 모여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외적 불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안정 구조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하중을 받으면 여기 봅시다. 요 부분이 문제입니다. 요 부분이 하중을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불안정 구조물이고요. 이거는
아, 이거는, 그죠? 활절인데 수평으로 놓여 있어. 이것도 뭐랬죠? 불안정 구조물이라고 했죠. 근데 비스듬히 놓이면 안정 구조물이고. 요거는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데, 보십시오.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안쪽에 뭐가 있죠? 구조물 외곽에 놓이지 않고 구조물 안쪽에 놓이는 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정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됩니다. 예.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